오랜만에 노란 빛을 발산하는 필라멘트 전구 등을 보니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노란빛 백열 전구는 형광등보다 밝지는 않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등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한 친구를 요리조리 바라보듯 한참을 들여다보니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개발할 때 이 필라멘트 소재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전기 저항을 오랫동안 견디면서도 전기를 빛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했지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소재를 찾아 헤매이던 에디슨은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대나무 숲에서 그 답을 찾았고, 그렇게 백열 전구의 실험은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열 전구의 빛을 만들어내는 필라멘트는 말하자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좁은 도로와 같습니다. 전기를 일부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열과 빛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지요. 전기의 세계에서 보자면 다소 비효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저항 덕분에 우리는 빛을 얻습니다. 막힘이 없다면 전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뿐 빛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라멘트가 저항을 통해 빛을 만들어내듯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제러미 벤담이 말한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 역시 이런 갈등과 수렴의 반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필라멘트는 저항에 의해 서서히 타들어가다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새로운 전구로 갈아 끼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갈등이 소통 없는 대립으로만 치닫는다면 수명은 다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빛으로 바꾸어줄 건전하고 순수한 정치의 부재가 아닐까요? 최근 일본 정치는 자민당 내부의 권력투쟁, 연립 정권의 변화, 외교적 갈등, 헌법 개정 논의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일본 정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정치적 지형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년간 지속되었던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보수 노선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으나 연정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민당의 보수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및 인적 교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무성 간부를 중국에 파견하여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는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헌법 수호 여론이 높습니다. 극우와 극좌에서 세상은 혁신과 혁명 그리고 나아가서는 쿠데타까지 일어납니다. 이 둘은 조용히 움직이질 않고 요동을 만드는 동력을 갖고 있지요. 시소를 타보면 짜릿한 덜컹거림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맨 끝인 것처럼 말이죠. 기존 카톨릭 교회의 반기를 든 루터,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히틀러, 다들 극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도도 아베에 이어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극단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기존의 관성력에 요동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8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동력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효과를 만듭니다. 물이 100도씨라는 임계치 온도를 넘어야 끓는 것처럼 말이죠. 극단이 만드는 동력의 임계치는 민중의 기대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극단의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변화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반복된 변화 요구에 대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긍정적 성향의 사람들은 요란스런 변화보다 조용히 물 흐르듯 변화하길 바랍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40% 내외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과격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회가 안정한 상태에서 발전하려면 극단의 사람들이 서로 견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면 요동을 불가피합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같은 힘의 세계로 있듯 세상이 음과 양으로 움직이듯
극단의 사람들은 공격과 방어로 인생을 투사처럼 사는 숙명을 타고 난 사람들인 것도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노란 전구 하나가 이런저런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양극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빛이 희망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춥니다. 더군다나 온기가 있어 따뜻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 온기만큼은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새로운 전구는 불가피합니다. 대학 시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책의 제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꼭 피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들 죽지 않을 만큼만 싸우세요.